학령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직적 수평적 분화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이며 절대자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농사와 목축을 통해 문명이 크게 발전하였다면 시장의 발전과 함께 자본이 시장과 완전히 결합하여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혁명적으로 바뀜으로써 사회는 또다시 크게 발전하게 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심화된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자본과 합쳐지며 삶의 양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죠. 그전에는 생산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생산했는데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팔기 위해서 생산하죠. 완전히 바뀌죠.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죠.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한 수백 년밖에 안 됐죠. 생산자들은 시장을 통해 생산물을 팔 수 있게 되었다. 팔 수 있는 것에는 생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활동 역시 종류별, 능력별, 시간별로 계산하여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자신이 소비할 대부분의 생존수단을 자신이 직접 생산해야 했지만 시장을 이용하면 자신이 소비할 대부분의 생존수단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분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보겠습니다. 국부론에 나오는 말이죠. 1파운드는 중침으로 4,000개 이상이 되므로 이 10사람은 하루에 48,000개 이상의 핀을 제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마다 48,000개 핀의 10분의 1, 즉 4,800개를 하루에 제조했다고 볼 수 있다. 10명이서 48,000개 핀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 애덤 스미스 시대에. 그러나 그들이 만약 모두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작업하고 그들 중 누구도 이 특별한 업무에 대하여 교육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하루에 20개의 핀은커녕 단 한 개의 핀도 제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즉 분업을 통해서 10명이 협력하면서 하루에 48,0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만들어라 이러면 20개는커녕 한 개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즉 그들이 오늘날 여러가지 작업을 적당하게 분할하고 결합시킨 결과 제조할 수 있게 되는 수량은 240분의 1은 고사하고 아마 4,800분의 1도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분업의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분업의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죠.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시장과 자본이 완전히 결합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지 않는다. 그렇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현 시대는 그렇지 않죠.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대부분을 시장을 통해 구매한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상업자본, 금융자본, 공업자본 역시 고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농업자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농업자본의 사회적 위상은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비해 많이 하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농업자본을 지배하던 자들의 위치와 소득을 보장해준 신분제도는 철폐되었다. 현 시대는 어떤가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산업들 간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고대는 안 그랬죠. 농업자본이 우위에 있었죠. 농업자본이 다 지배했죠. 공업자본, 상업자본 이런 자본들을. 예전의 농업자본은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시장이 발전한 현 시대에서 농업자본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판매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예전의 농업자본과는 구별된다. 그렇죠. 팔아가지고 농민들도 이것저것 사야 되잖아요. 집을 자기가 직접 짓는 것도 아니고 공업 제품들을 어떤가요? 자기가 직접 만들지도 않잖아요. 현 시대에서는 한국에서 보면 기업이나 산업 단위에서도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자본 내에서도 분화가 일어나며
수직적, 수평적 질서 속에서 위치들이 생겨난다. 그렇죠. 따라서 사회 전체의 수직적, 수평적 분화는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고 보면 된다. 단순하지가 않죠.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자본들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위치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위치 하나하나는 직업이 된다. 직업에는 보수가 따른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체 직업수가 증가하면 인구 역시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사회 전체 직업수가 감소하게 되면 인구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인구의 증감은 직업수와 연관이 되고 직업을 만들어내는 건 자본이죠.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정리하면 우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적 영역을 구성하는 물적 토대나 위치는 소유될 수 없으며 그 결과 그러한 것들을 자식과 같은 가족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신분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니 당연히 그렇죠. 특히 공적 영역은 그래요. 그 사유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승계가 안 되는 거죠. 또한 공적 영역의 목적에 맞게 기능이 수행되어야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사적 영역은 그걸 구성하는 물적 토대나 위치는 소유될 수 있으며 소유권자는 물적 토대나 위치를 자식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 그렇죠. 언급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특징은 분명한 것이지만 이러한 특징이 완전히 발현되고 있지는 않다. 사적 영역은 그래 사유를 인정하는 거고 소유를 인정하는 거고 공적 영역에서는 소유를 인정하지 않죠. 공적 영역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공적 영역은 사회 구성원들 모든 이들이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사적 영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가 그래요. 번영에 더 낫기 때문이죠.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의 풍요와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요. 그 자연적으로 그렇게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분화인 거죠. 그런데 완전히 발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실 당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 시대에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화가 완전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공적 영역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 사욕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최근에도 공직자가 권력을 사용하여 사리 사욕을 취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 받는 일을 급여를 받는 일처럼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아래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뇌물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뇌물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도 디올백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뇌물이냐 선물이냐 이러면서 보겠습니다. 뇌물과 구별해야 할 것으로는 선물과 미끼가 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어떤 이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뇌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청탁의 여부가 된다. 그렇죠. 청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뇌물은 뇌물이 제공된 시점에 따라 사전적 뇌물과 사후적 뇌물로 나누어진다. 두 종류의 뇌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청탁 전이나 청탁과 동시에 뇌물이 제공되면 사전적 뇌물이 되고 그렇죠. 권력을 이용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동시에 금전이나 뭐 어떤 무언이 제공돼요. 그러면 사전적 뇌물이 된다는 거예요. 청탁으로 인한 성과가 발생한 후에 뇌물이 제공되면 사후적 뇌물이 된다. 그렇죠. 계속 어떤 청탁을 넣었는데 결과를 보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것도 역시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 제공된 금전이나 물건은 미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선물과 뇌물과 구별되는 게 또 있다. 미끼. 이는 제공된 금전이나 물건이 뇌물로 여겨지게 하여 제공받은 이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된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에 발생한 디올백 사태이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죠. 어떤 이들은 디올백을 뇌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디올백은 그저 뇌물로 여겨지는 미끼 혹은 선물로 여겨지는 미끼일 따릅니다. 뇌물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미끼라고 얘기하죠. 즉 뇌물도 선물도 아니라는 말이다. 당연히 미끼를 제공하는 이는 죄를 저질렀으니 타인의 실수나 죄를 유도했으니 죄겠죠. 죄를 저질렀으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끼를 제공받은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율을 그렇게 얘기하니 처벌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가 있겠죠. 회사에 큰 공헌을 하며 승승장구하는 회사원이 있었다. 이를 시기하는 회사원이 함정을 파 큰 실수를 유도했고 승승장구하던 회사원이 함정에 걸려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시기심 강한 회사원은 사장에게 고자질했고 사장은 큰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다가 예전의 공적을 생각해 사건을 조사해 보았고 함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렇죠. 함정에 걸린 회사원을 처단하기는 어렵죠. 승승장구하는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서 함정에 빠졌다.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인을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요. 특정이나 특정 식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해당돼야 되겠죠. 그래요. 예수식으로 비유를 들어봤다. 이와 같은 문제를 자세히 알고자 하면 다음 동영상을 보면 된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디올백 사건과 연관해서 그래요. 이 동영상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개월 전에 만들어진 동영상임을 알 수 있죠. 그래요. 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죠. 유 전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 등을 내게 하고 항공권 골프제 등을 받는 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식으로 4,9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재판이 넘겼다. 그래요.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전적 뇌물이냐 사고적 뇌물이냐. 그래요.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청탁과 뇌물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청탁, 계속 뇌물 지급하고 어느 순간 성과가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청탁과 뇌물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청탁과 뇌물 시점이 일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뇌물 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며 전형적인 탕관오리라는 말이다. 물론 이 사건은 유재수 개인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모든 공직자가 유재수 같다면 한국 정부와 현재까지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하면 정부 기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죠. 현 시대에 발전한 한국 정부,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주가 있는 거죠.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인지 제도화된 일인지 여부는 처벌의 결과와 이후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일탈로 인식되면 처벌받겠지만 제도화된 일로 인식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수탈로 인해 폭동이 일어났으나 조병갑은 후에 승승장구한다. 1894년 그렇죠. 폭동이 일어났죠. 녹통한 목미운동이라고.
산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수탈과 부패가 제도화된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나라 전체가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글을 쓰는 거 맞겠죠. 유재수의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2,100만 원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한다는 말은 없으니 유재수의 비리는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래요. 조선시대보다 많이 좋아졌죠.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도. 하여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은 고대부터 이루어졌지만 현 시대에도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행 중이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면 그와 같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죠. 만약 완성 단계에 이르면 제도적으로 사리 사욕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며 공직자들 역시 사리 사욕을 위해 무적 토대나 권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유재수가 일으킨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개인적인 문제로 엄벌에 처해질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데 엄벌까지는 아니죠. 그래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유재수 비리 사건들을 안 정치인들이 유재수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말 대신 덮으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 말이 사실이면 갈 길이 한참 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요. 오히려 처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덮어라 이랬다죠.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친문계 실세들이 청탁에 못 이겨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 실세들 그래요. 정치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래요. 유재수 사건을 덮으라고 말한 정치인들 역시 유재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르지 않으니까 덮으라 하겠죠. 큰 문제라고 인식했으면 뇌물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고 사생활 정도로 인식되기에 덮으라고 말한 것이다. 실상 유재수의 비리 사건과 같은 공직자 개인 비리 사건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지만 드러난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정치인들이나 청와대가 나선 사례는 이전에는 없던 일이다. 그렇죠. 대놓고 나섰던 일이 아니죠. 드러났는데 그래 유재수 전 부시장은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하고 지인과 같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죠. 공직자 개인 비리나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서는 일 모두 악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공직자 개인 비리와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서는 일 중 어느 일이 더 큰 악일까? 지금 두 가지 악이 발견됐죠. 내부는 예전부터 악으로 인식되던 거고 그래요.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 비리를 감추는 것, 개인 비리를 감추는데 권력을 사용하는 것, 어느 게 더 큰 악일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둘 다 악인데. 물론 두 일 중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감추게 나서는 일이 더 큰 악이다. 혹자는 공직자 개인 비리가 더 큰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악을 저지를 수 있다.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너무 큰 비리를 저지르면 처단이 불가피하지만 그래요.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질렀거나 너무 큰 비리를 저지르면 상습적이 않더라도 처단이 불가피하지만 한두 번 실수하고 그 실수가 경미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실수로 인정하여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미처 인식하지 못했어요. 뭐 아는 사람하고 술 먹다가 그러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반성을 해요. 그래서 실수를 안 저질러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
용서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상습적이고 너무 아무리 그 실수라 하더라도 실수가 아니겠죠. 대본의 성탁임을 인식할 수 있는데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데 큰 실수를 저질렀다, 큰 비리를 저질렀다, 또 그러면 용서하기 어렵죠. 하지만 권력을 이용하거나 하여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서는 일은 공직자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 국가의 기틀을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그래요. 공직자 전체가 타락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권력에 의해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조선 후기를 보면 알죠. 동안 농민운동을 보면 알아요. 그러한 이유로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서는 일을 공직자 개인 비리보다 더 큰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죠. 폭동도 조사해보면 그렇죠. 물론 이러한 생각은 현 시대 한국의 실정법을 살펴보고 한 말은 아니니 실제법과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죠. 수도 있다. 하여튼 이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되고 있겠죠. 이때 가장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 아직도 재판 중에 있죠. 아직도 재판 중에 있는데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이러한 인식이 잘 없죠. 있는 이도 있고 없는 이도 있는데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했다. 그 부패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죠. 국민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한국 국민들은 아직까지 잘 없어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히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죠. 자연히 나타나죠. 물론 부작용 역시 존재할 수 있다. 공적 영역, 특히 정치 영역은 무력을 독점할 수 있으니 정치 영역에 참여한 이들이 사념에 사로잡히면 악용될 수 있으며 악용된 사례는 무척 많다. 경우에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무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현 시대에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악령이나 악령이 종자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절대자의 뜻이며 절대자의 행사이다. 그렇죠.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 원인을 모르며 왜 분할됐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려고 하는 거죠.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를 사적 영역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다른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고자 한다. 고대의 악령이나 악령 종자는 시문제도를 통해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점입니다. 고대에서는 이제 정부를 사적 영역화를 했죠.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왕이 지배하기도 하고 왕이 소유를 인정하면서. 현대는 좀 약간 반대죠.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죠. 신분제도를 이용하는 건 맞나요? 다음에 맞죠. 특정 집단에게 위력을 주면서 공산당, 사회당 뭐 이런 같은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개인에게 특정 개인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하죠. 그 1인 독재가 나타나기도 하죠. 신분제도를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 둘 모두 시장과 자본을 부정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도의 차이와 방법상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결국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실상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사적 영역을 단순히 공적 영역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관계로 점진적으로 공적 영역화하는 길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현 시대에서 그렇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하에 있는 국가를 단숨에 공적 영역화할 수는 없는 거죠.
현 시대는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냐 하면 혼란을 일으키는 말들이 난무하지만 현실의 세계는 그렇죠. 이러한 말들은 모두 자신이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임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일 따릅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하다 보면 결국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는 말이면 이는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통합하면 사회 전체의 생산이 감소하며 생존하기 힘들어진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사회의 전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이 일어났는데 강제적으로 합쳐놓았으니 생산성이 급감은 불가피하다. 생산성이 급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 전체적으로 물자가 크게 감소하겠죠. 일정 기간 생산성이 입각한 소비 가능한 생존수단이나 욕망 충족수단의 양은 일정하며 인구 역시 일정하다. 그런데 생산성이 급감하여 생존수단이나 욕망 충족수단의 양을 급감하는데 급감하면 인구에 큰 변동이 없다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굶주림, 절망, 죽음 외에는 없는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베네수엘라가 있죠. 사회주의 정책을 막 실행하다 보니까 사적 영역, 공적 영역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급감하면서 막 굶주림이 생기고 굶어 죽는 이가 생기고 그랬죠. 이는 사회의 생산성과 인구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사례죠. 역사적으로 현대사의 대기근은 분배천국인 사회주의 나라에서 주로 일어났다.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한 나라들이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600만 명이 굶어 죽은 1930년대 우크라이나 대기근, 3천만 명이 아사한 1950년대 중국 대학진이 그 사례다.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